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내포 신도시 완성을 위해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점검차 도정 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 질문에 앞서 청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앞서 도교육행정 질문 마치신 존경하는 박미옥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의원님 역시 근본 청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양고교 학폭 사건은 어쩌다 발생한 단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학교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사건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 우리 사회 어디에선가는 청양 학교 폭력 사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번 청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태를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와 사회의 대응 시스템 자체를 재검토, 재점검해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있어서 새로운 유용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학생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총력을 다하고 앞장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질책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책과 함께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도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임시회 때 도정 질문 때 또 인사를 드렸는데 이번 임시회 때 또다시 이렇게 도정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 2022년 도지사 부임하시고 내포 신도시 완성을 충남 도정의 5대 핵심의 한 축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혁혁한 업적을 저는 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포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도 염원하던 내포 도립 종합병원 1단계 사업을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응급실 포함해서 40병상 규모의 아동 소아 특화병원 건립을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유치 확정해 주셨고 카이스트 부설 연구소도 유치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카이스트 부설 연구소가 우리 내포 신도시를 비롯해서 홍성 예산에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냐면 벌써 카이스트의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우리 홍성의 홍주중학교라든지 이쪽에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홍성에 있는 폴리텍 대학에도 이 카이스트 부설 연구소에서 함께 하고 있어서 대학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지사님께서 충남교통방송국 유치해서 7월 8일 날 개국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국제 테니스장 건립이 지금 잘 건립이 되고 있다. 주민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바로 어제 알았습니다. 어천 어항공단 서해지사를 내포에 유치를 해서 6월 19일 날 MOU를 체결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지역구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김태흠 지사님께 내포 신도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지사님께 첫 번째로 도정 질문을 할 부분은 우리 충남형 도시 리브 투게더 사업 내포 퍼스트 드림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리브 투게더 아파트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또 청년과 신혼부부 다가정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 아파트로 분류되는 이 리브 투게더 분양가가 4억 원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현재 이 충청남도에서 정의한 청년 및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 기준으로 보았을 때 4억 원 수준의 분양가는 굉장히 높은 분양가다라고 내포 신도시의 부동산 업자분들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포 신도시의 리브 투게더 사업의 내포 퍼스트 드림 아파트 분양가 4억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밑으로를 가격을 낼 수가 없는 자재값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비용들이 많이 요즘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힘들고요. 다만 지금 이게 지금 4억이 39,800만 원이거든요. 근데 4억하고 3억하고는 이 어감이 틀린데 이게 지금 지금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6년 있다가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분양을 할 수 있게 하고 좀 다양하게 이 설계를 했어요. 지금도 이제 월세로 보증금을 적게 내고 월세로 가는 경우가 있고 월세를 많이 내고 또 보증금은 또 적게 내고 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유형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도 지금 한 53.7%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이제 임대주택 특성상 이 계약금을 3,400만 원을 먼저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400만 원 이 부분이 아주 준비가 덜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이 계약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27년 1월달 완공할 때까지 3,400만 원을 내면 되니까요. 저는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분양가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분양가를 낮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내포 신도시 부동산 업체한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디에트르 에듀시티 아파트가 2022년 하반기 공급이 됐는데 이 분양가가 3억 4천에서 4억 정도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런 리브 투게더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분양가와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요자인 청년과 신혼 부부에게는 우리가 정책 아파트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내포 신도시 아파트 예를 들어서 우리 리브 투게더 아파트가 34평형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일반 아파트와는 한 20% 내지는 30% 정도의 가격이 저렴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책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자들도 그렇고 또 내포 신도시의 부동산 업체도 봤을 때 이것은 공공정책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분양가가 높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지역에 리브 투게더 사업을 할 때는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2021년도, 2022년도 이 무렵 같은 경우는 이 건설 원자재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았어요. 낮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거의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은 10%나 20% 정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급하는 정책 아파트니까 조금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는데요. 6년 있다가 자기가 직접 이 부분을
이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6년 동안은 임대니까요. 뭐 보증이 저기 보증금을 내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임대니까요. 그래서 6년 후에는 아파트 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 오른 아파트 값에서 어떤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8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넘지 않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뭐 대부분 뭐 이 저 LH나 아니면은 저희 뭐 개발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를 이 분양한다든가 아파트 걸 치면은 그 옛날 주택공사 이런 데 치면은 일반 아파트보다는 여러 가지로 조금 그 질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 측면을 또 보완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이 높은 조경 면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낮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 회사도 제일 그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 DL, ENC 옛날 대림건설 이쪽에다 맡겼기 때문에 저는 품질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나은 낫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사님 그 답변의 말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질적으로 아파트가 좋아지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상황이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를 임대를 하든 분양을 받든지 할 때 그분들의 어떤 수입 능력으로 봤을 때 일반 아파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때는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분양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분양이 아니라 6년 동안 임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보증금이 예를 들어 2억 2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월 5만 원씩 주고 살아요. 그리고 보증금이 뭐 1억 6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월 10만 원, 18만 원 정도 내고 살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1억 3,300 정도 내면 월 26만 원 주고 내고 살고요. 근데 이건 뭐 다른 데랑 비교할 수 저는 없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낮추면 좋은데 지금 이게 이 원자재값이 2021년도, 2022년도보다 훨씬 높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들한테 이 우선 공급을 하는 그런 계획인데 저는 좀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지가 보증할 테니까 여기에 좀 계약을 하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2024년 말에 이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가 4억입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임대로 살고 6년 후에 본인이 분양받고자 할 때는 뭐 시세가 6억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4억에 네.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저 표를 좀 봐주실까요? 똑같은 내포 신도시의 34평 A아파트 10년간 평균 실거래가입니다. 분양 당시에 약 2억 3천 정도 2015년 그 가격이었습니다.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가 2022년도에 약 3억 5천 정도 시세였었고요. 현재 2025년도에는 이 아파트 가격이 또 급락해서 현재는 2억 3천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2006년 동안 살고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 뭐 분양가가 4억인데 현 시세가 다른 34평 아파트들이 3억 5천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그냥 3억 5천 정도로 다시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을 하실 건가요? 제일 처음에 들어간 비용적인 그런 측면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 그래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 25억 내기 30 가던 것이 지금 뭐 50억 가는 아파트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내포에 그런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국가 산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예산의 그린 생명 바이오 산단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충남대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 하고 병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이전 문제 지난 정부 때
거의 뭐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계엄이라든가 뭐 탄핵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됐는데, 다행히 그 지금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가 공약으로 공공기관 이전 내걸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물꼬가 터진다 그러면은 저는 이 가격이 저는 내리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년 임대를 살고 6년 후에 그 인근 아파트 똑같은 평양대의 아파트 시세가 4억이 아니라 3억 5천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 그 리브 투게더 네포 퍼스트 드림에 입주하는 그 분들에게 그럼 3억 5천으로 내린 가격으로 부장을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얘기할 문제가 아니죠. 그건 가정을 갖고 여기서 보고 답변을 자꾸 하라면 어떡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왜냐면은 그걸 가정을 예를 들어 그럼 그때 가서는 우리 재정 상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때는 판단을 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때 도지사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지하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그걸 그것도-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얘기하셨으면 그 부분은 그건 안 저는 되는 이런 거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이제 2024년도에 분양가 4억을 하고 6년 동안 임대로 살고 분양 받을 때는 4억이 훨씬 넘어도 4억으로 공급을 해주겠다. 이 내용인데 뭐 예를 들어서 타 광역 자체나 광역 도시나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분양가를 딱 정하지 않고 뭐 6년 동안 살고 6년 후에 분양을 할 때는 인근 아파트 시세에 한 20%나 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의원님, 네. 이게 27년 1월에 분양을 하는데요. 6년 지나면 2033년입니다. 근데 지금 2025년에 그러면 가격이 낮으면은 낮게 그러면 매매를 좀 하겠냐 분양을 하겠냐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이제 8년이 지났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두 번 세 번 뭐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등락이 오고 가는데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7년 지나면 지가 만에 안에 다음에 도지사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 동안 하지도 못해요. 이걸 저한테 자꾸 그걸 강요하고 물어보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도 된다. 한 번 정도는 모르지만은 그렇죠. 그런 염려가 되니까 그래서 지하철 그때 가서 대안도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된다. 네.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때 가서 우리 재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피해를 크게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저보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약속을 한들 그게 제 임기 동안이 아닌데 지켜지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그런 염려도 있다 말씀하시는 거 좋은데 저는 그런데 그거를 정책적 대안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취임할 때 여기 인구가 한 2억 9천 정도 했어요. 그리고 전임자가 한 4년 동안 한 5, 6천 명 정도 늘렸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4만 4천입니다. 1억 그러니까 3년 동안 1만 5천 명 정도가 제가 늘렸어요. 저는 지 임기 동안에 제가 여기 본회의장에서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지 임기 동안에 4년 임기 동안에 5만 명 이상은 제가 늘리겠다.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1만 5천 명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2040년 정도 되면은 한 20만 도시 정도를 만드는 쪽으로 설계를 하겠다. 그게 지금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죠. 다만 그런 계획들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님들 또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다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구가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주 여건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나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늘리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인구를 늘리려면 뭐예요?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산단이 됐든 아니면은 국가산단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경우 농생명, 바이오 산단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관철을 시켜서 만들어내면은 보면은 지금 수요와 공급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도 공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조율을 좀 조정을 하면서 이 가격이 내려가지 않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여러 방법도 있는데 지금 단순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 가지만 저한테 자꾸 요구를 하면 제가 거기서 어떻게 답변을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거듭 드리는 말씀은 지사님께서는 또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해서 인구가 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변화 있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의원 입장으로서 이 도시 리브 투게더 사업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리브 투게더 네포 포스트드림 공약 사업을 할 때 청년 신혼부부들이 최대 관심, 가장 마음에 와닿고 자기들의 재정 상태를 봤을 때 가장 메리트가 있었던 것은 1억 6천에 대해서 원하면 80%까지 1.7% 초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발표가 난 이후에 한 언론사에서 국토부의 미출시 상품을 도에서 홍보를 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면 80%까지 1.7%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국토부의 미출시 상품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요, 2027년 1월 달까지요. 지금 이제 저쯤에 계약금도 3,4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청약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분양 이 모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대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60% 가까이가 채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계약, 그거는 2027년도까지 3,400만 원 내고 또 그때까지 가면서 지켜보겠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양이라든가 오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설계적인 측면에서 조금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 금융 지원적인 그런 측면 이런 다양한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면서 2027년 1월 달까지는 저는 그렇지 않아도 분양이 전 되리라 보는데요. 분양을 위해서 100% 분양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다양한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내포 신도시의 리브 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요, 우리 권소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해당 위원회인 기경희 의원님들도 계신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신청을 한 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것이 꼭 돼야만이 우리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도의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1억 6천 80% 1.7% 저리 대출 안 되면 이거 우리 참 난감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설사 해결하겠습니다. 예, 설사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상응하는 조처를 지사님께서 해 주십사라고 드리는 제가 말씀이고 질문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대보증금 1억 6,300만 원도 이 내포 신도시의 동일 면적 아파트 전세 시세가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높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는 부분도 지사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와 대화하실 때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금이 1억 6천일 때는 월세가 조금 싸게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좀 많이 월세를 내는 거고요. 보증금이 2억 2천 이 정도 내면은 월세를 한 5만 원밖에 안 내는 거고요. 또 보증금이 1억 한 3천 정도 가게 되면은 또 월세가 조금 넘는 거고요. 그래서 딱 하나로 규정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좀 취사 선택을 좀 할 수 있게 몇 가지 유형으로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손질도 하고 더 감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사님의 이 리브 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 리브 투게더는 공공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분양가는 민간 수준을 따라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름만 정책 아파트지 실제로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갈 수도 있는 이 리브 투게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해서 지사님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잘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업자 얘기는 다 들을 수 없는 거고요. 뭐 여기는 뭐 자기들이 공공임대 아파트 하게 되면 부동산들이 자기들이 낄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다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그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 그리고 KBS 충남방송국 설립 내포 신도시 확장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팩트만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대 내포 캠퍼스는 저희 주민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부분은 2023년에 우리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이 돼서 내포 캠퍼스 설립 추진에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 2024년에 그렇기 때문에 충남대 홍성군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충남대가 2024년 6월 내포 캠퍼스 설립 마스터 플랜 용역을 착수한다고 했고 10월까지 교육부에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여기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이후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교육부에서 지난해 2024년 11월 달에 승인이 완료가 됐거든요. 승인이 됐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그래서 꼭 끝났는데요. 다만 이제 1단계 설계비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그 국회에서 그 예산 심의 중에 한 20억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이 감액되면서 그 뭐 추가적으로 그런 그 부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추경에서 좀 저희가 좀 확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충남대한테 저희가 이 부지를 제공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4만 1,000평에 대해서 지난 5월 달에 LH한테 그 이 감정평가 같은 경우를 좀 수행을 좀 해달라 요구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5% 정도 총 금액의 5% 정도를 저희가 계약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도의회에서 추경에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은 추경에 일단 이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올해 추경을 중앙정부 추경을 하면서 이 설계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일에 이루어질 수 있고 설계비가 올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가 사업이 좀 늦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은 뭐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그 우리 이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도민들도 여러 가지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 상황을 알고 싶어 하실 텐데요. 지금 이 KBS 충남 방송국 를 어떻게든지 설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지난 5월 달에도 지난달에도 이 박정복 KBS 사장 만나가지고 서로 저희들 입장도 전달하고 또 서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KBS 자체가 일단은 헐 의향은 이제 결정이 됐는데 어려운 부분이 이제 뭐 KBS 수신료 분리징수라든가 광고 수익 감소라든가 해서 정원 줄이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해나가자 해서 방송법 개정 추진을 좀 하는데 그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같은 경우는 KBS 보유자산 활용하는 그런 개정안, 그 다음에 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가 또 이 각 그 지역에 방송국 하나씩 설치하는 그런 법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국회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돈이 없는데 KBS에서 보유한 그런 이 보유 자산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법만 개정이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신료 이 문제도 지난 4월에 이 통합징수 방송법 다시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여건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KBS 방송국은 같이 협의를 해서 설립을 하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KBS 충남방송국 설립에 대해서 다시 도정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난번 도정 질문 때 지사님께서도 지금 KBS 사정이 이러니 어디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야지 이거 해달라고 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말씀하셨고 저희가 가장 그 중요시했던 수신료가 통합 징수가 다시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KBS의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우리 뭐 그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국회에 교류가 돼 있다고 하니까 같이 지사님과 협력을 하셔가지고 다시 이 충남 KBS 방송국 설립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내포 신도시 확장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부분은 용역은 끝났죠. 용역은 네, 끝났는데 끝났습니다. 뭐 지가 상승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발생 대비해서 지금 공개를 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처럼 그 국가 이저 산단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고 또 공공기관 이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 확정이 되면은 좀 구체적인 그런 우리가 좀 추진하는 사안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부동산 가격이 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저 근본적으로는 제가 이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적어도 2040년까지는 20만 도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충남에 이 도청 소재지도 되지만 두 번째로는 서남북간의 이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내포 신도시 300만 평에서 600만 평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 확장 용역을 다 끝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내포 신도시 확장 용역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제 홍성 출신 도의원으로서 2023년 9월 11일 347회 도정 질문 때 지사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내포 신도시의 확장성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사님께서 내포 신도시 확장 용역을 할 때 잠깐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이 어디냐면 용봉산 주차장에서 그 용봉천까지의 그 사이입니다. 저기가 그 농림지역이라서 이 부분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용도 변경을 홍성군 자체의 힘으로는 힘드니까 지사님께서 함께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다. 저 부분이 한 70%가 절대 농지고 나머지 30%는 그냥 일반 용지인데요. 절대 농지가 풀려야만이 저 구간이 홍성과 내포 신도시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접점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만약에 이 내포 신도시 확장 용역에 저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포 신도시로 편입을 해서 도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말씀 못 드리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요.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충대의 내포 캠퍼스가 들게 되면은 이 가까운 지근거리에 충대의 그런 실습장 같은 경우도 농업의 그런 실습장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포 신도시 300만 평에서 600만 평으로 확장하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600만 평이 될지 500만 평이 될지도 모르겠고. 예, 알겠습니다. 홍성과 예산의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것도 도의원으로서 찬성을 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저 부분 도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내포 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우리 혁혁한 업적을 쌓아가고 계신 힘센 김태흠 도정의 내포 신도시 지역구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내포 신도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1년 동안 내포 신도시 완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내포 신도시 완성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